Да. Ебало. БК пішло. Просто цей дрон надає можливість бути більшості назаді і більш в безпечності. Він кардинально міняє насправді лінію, тому що з рахунок великої дистанції висоти ми бачимо противника і його майбутній рух.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새 246일이 지났습니다. 만으로 8개월하고도 3일이 됐는데요. 지난 8개월의 혈투는 드론 정찰, 배 폭탄 등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며 21세기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구식전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인 1차 대전 때나 볼 법한 무지성 돌격으로 상상도 못할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렇게 인명을 퍼붓고도 오히려 역습을 당해 패퇴하는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크레미나 사바토베 전선인데요. 지난 한 주간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방면에서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사바토베 크레미나 방어선을 건설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진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방해할 목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동원병을 고기 방패로 집어던진 것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공세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습을 당해서 크레미나 북쪽의 방어 거점인 체르보노 포피부카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 한때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밀고 되찾는 듯했던 디브로바에서도 결국 밀려났는데요. 사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결말입니다. 애초에 러시아군의 공세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무지성 공세를 겪은 우크라이나가 적절히 군대를 물렸다가 무리한 진격으로 지친 러시아군을 잘라먹은 것일 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극도로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공세의 향방이 바뀔 수 있는 사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46일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국제언론 라디오 프리 유럽이 지난 10월 24일 인터뷰한 리만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8개월 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격전 끝에 도시를 탈환한 것을 지지하는 중년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러시아 전차가 자기 집에 커다란 구멍을 냈지만 그들이 사과했다며 우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중년 남성이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정부에 대한 원한을 억누르고 있다며 양비론을 펼치는 부부 등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전쟁의 참상은 치열한 전투가 끝난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누가 더 전쟁에서 우세하고 또 어떤 세력이 더 큰 명분을 쥐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일례로 앞서 말씀드린 리만에서만 러시아의 잔악행위에 희생된 2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4월 초 탈환된 부차를 시작으로 러시아 점령지에서 발견된 무고한 희생자의 숫자는 발견된 인원만 거의 1만 명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잔혹한 러시아의 만행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군은 크게 분개했습니다. 러시아에 패하면 다음은 우리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필사의 각오로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 통계 분석가 라크니르가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의 통계를 바탕으로 공개한 양측의 교전비는 1대2까지 좁혀졌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러시아가 381대의 장비를 상실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214대의 장비를 손실한 건데요. 이는 공세에 나선 우크라이나 측이 시가지에서 방어를 굳힌 상태인 러시아군에게 맹공을 펼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크게 유리하다는 확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동안 무리한 공세를 하지 않던 우크라이나군의 지난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동들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이 첫 공세를 가할 때 방어군인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비가 1대10을 우습게 넘는 지역이 질비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군은 공세임에도 러시아군에게 더 큰 출혈을 강요하며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전선을 사수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인데요. 즉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나마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공세 역량을 더 강화해 해당 지역에서 완전히 러시아군을 몰아내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0월 현재 러시아군의 정규 군사력은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6에서 7월까지 헤르손, 바흐무트, 이지움에서 훨씬 적은 병력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동원병을 포격으로 갈아버리며 전선을 사수하던 러시아의 정예들은 푸틴의 근본 없는 작전으로 이미 전멸했거나 와해된 지 오래인데요. 그래서 현재 전선을 방어하는 러시아군의 주력은 어떻게든 살려는 모습만 보이는 잡병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플라스틱 방탄판이 들어간 가짜 방탄복을 사비로 사들고 양말도 못 받은 채 전선에 배치된 동원병 무리뿐입니다. 그저 100년 전 전술을 그대로 따라하며 과거의 1차 대전처럼 시가지를 요새하고 참호선을 파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어할 뿐인데요. 그 결과 사바톱의 크레미나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을 나누는 기준이 된 P-66도로에서 러시아 장병들이 갈려나가며 피로 피를 씻는 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글로 대신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이 지역의 영상은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방증하듯이 상황이 워낙 막장으로 치닫다 보니 상부의 협박에 개처럼 끌려다니던 러시아 동원병들조차 이대로는 싸울 수 없다며 항명하는 일이 잦을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마치 1차 대전이 재현된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1차 대전 최악의 참사인 손무강 전투를 보면 됩니다. 1914년 9월 5일 독일 제국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프랑스의 수도 파리 코앞에 있는 세느강의 지류 마른강에 도착했습니다. 파리 북부 콩피뉴부터 독일 프랑스 국경의 요새 도시 베르덴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5개군 90만 규모의 독일군이 파리를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철의 장벽을 걸친 독일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일부 병력을 다른 지역에 증원으로 보내면서 병력 부족이 발생한 건데요. 결국 독일군은 결전으로 파리를 함락해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군을 크게 물렸습니다. 그리고 손무강에서 엔강까지 이어지는 수백 킬로미터의 참호선을 건설해 연합군의 반격에 대응했는데요. 이후 양측은 수년 동안 치열한 결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전선을 돌파할 능력이 없었기에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1916년 7월 1일 영국과 프랑스는 24개 사단을 동원해 손무강에 독일군을 습격했습니다. 단 한 차례 집중 공세로 수십만에 달하는 독일군을 섬멸하고 전쟁을 끝내려 한 건데요. 이를 위해 무려 8일 동안 쉬지 않고 수백만 발의 포탄이 전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포격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잘 훈련된 독일군은 사전에 연합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포격의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영국과 프랑스의 장병들은 자신만만하게 독일의 참호선으로 돌격했고 쏟아지는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에 집단처럼 쓰러졌습니다. 그 결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돌격이 끝났을 저녁 무렵에는 오직 영국군의 사상자만 5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공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전투가 무려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프 연합군 60만 명과 독일군 40만 명 등 최소 100만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언론들은 무능한 장군들이 자국의 청년들을 도살장으로 밀어넣어 폭살시켰다며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러시아군 움직임이 이 1차 대전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군은 첨단화기로 중무장하고 훈련된 우크라이나의 수십만 대병의 공세를 오직 참호와 대포로만 막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몇 명이 죽든 쉼없이 병력을 투입해서 전선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1차 대전이었다면 든든한 참호와 보급만 있다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지금과 같은 첨단 무기가 오가는 전장에서 이런 전술로는 제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드론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첨단 무기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새로운 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각종 드론이 여러 전장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로 운용 중인 박격 드론입니다. 드론 제거가 완전히 소진돼서 이란 독재 정권의 도움에 의존하는 러시아와 달리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이용해 작전을 펼치는데요. 이 때문에 참호선을 지키던 러시아 동원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드론 폭격에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부상병을 후송하려 모여들었을 때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아서 현재 러시아군은 부상병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후방이라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선 후방으로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자유롭게 침투하면서 러시아군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포격에 대비해 만든 엄페어도 이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자주포나 야포는 장애물 뒤에 있는 목표를 곡선으로 그리는 탄도로 날아가지만 드론은 이와는 달리 수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판 참호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참호뿐만이 아닙니다. 가벼운 포탄을 막는 탱크라 할지라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발의 작은 폭탄 대신 한 발의 커다란 대전차 폭탄을 실은 소형 드론들이 전차의 엔진룸을 타격하는 등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공격에 무방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라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로 드론을 제압하는 드론 전용 소총을 전방에 지급하거나 각종 대공화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드론을 제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침묵시킬 결정 전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군인데요. 사실 시속 100에서 200km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의 저성능 드론들은 수호-25 같은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로도 몇 대든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전투기가 아니라 기총이 달린 구식 정찰기나 헬기 정도만 있어도 손쉽게 격퇴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러시아 공군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게 군지휘부의 부정부패로 스스로 자멸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비불량으로 추락하는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현재 러시아 공군에게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투기가 민가를 들이박아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무능한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 끔찍한 건 헬기도 쓸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뜨는 족족 스팅어 등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맨패드로 무장한 우크라이나의 요격으로 인해 속절없이 격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실상 1922년처럼 싸우는 러시아군과 2022년 첨단 무기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 내부의 동요가 상당합니다.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다던 최강 러시아군이 처참히 무너지면서 현실에서 깨어난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러시아 국내에서 군용물자를 운반하는 철도가 파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선으로 향하는 군용물자의 보급을 반푸틴 인사들이 스스로 끊어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겠다는 건데요. 이런 전국적인 반전 활동에도 불구하고 푸틴 정권은 전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만간 자포리자주 방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기갑 공세가 들어닥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대화력전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화력 우위를 잡은 이상 러시아군에게 남은 것은 패배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상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투기의 저공 비행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에게 이미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꺼리투브의 새로운 전황 소식은 다음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